여러분 오늘도 해몽성에 오신 거 정말 반갑습니다. 아침 뉴스가 너무 많고 너무 복잡해서 뭘 먼저 봐야 하나 싶은 날 있죠. 그래서 오늘도 제가 2026년 3월 12일 목요일 간추린 아침 뉴스를 하나하나 쉽고 재밌게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절대 놓치지 않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늘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해몽성 꾸준히 보시는 분들께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뉴스 분위기부터 말씀드리면 국내 정치 사법 시스템 중동 전쟁 기름값 증시 생활물가 미세 플라스틱 BTS 공연까지 진짜 분야가 엄청 넓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다 우리 일상하고 연결돼 있어요.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눈에 들어오는 소식 중 하나는 이른바 사법 3법입니다. 재판소원 도입법 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한 사법 3법이 오늘 공포됐습니다. 이게 왜 큰 뉴스냐 하면 이제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이 도입되고 사법체계 구조 자체가 바뀌게 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던 재판제도 전반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법 하나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재판을 바라보는 틀 절차 권한 구조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 뉴스 중 무게감이 상당히 큽니다. 특히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헌법재판소의 역할도 더 커질 수밖에 없고 대법관 증언이라는 내용까지 들어가 있으니 사법부 운영 방식이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법 왜곡죄 신설까지 더해지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앞으로 판결재판 과정법 해석을 둘러싼 논쟁도 더 뜨거워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정치권으로 넘어가 보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침묵을 깨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핵심은 윤 어게인 단절이 담긴 결의문을 존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힘을 모으자고 말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화합 메시지를 냈다는 게 아니라 그동안 당내에서 계속 이어졌던 여러 갈등 속에서 장동혁 대표가 공식적으로 방향을 내놨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여기서 깔끔하게 정리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당내에서는 징계 철회와 극우 인사출당 등 추가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결의문을 존중하고 지방선거에 집중하자는 메시지가 나왔지만 내부 갈등이 완전히 봉합된 건 아니라는 거죠. 결국 국민의힘은 지금 선거를 앞두고 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과 먼저 내부 정리를 더 해야 한다는 주장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기만 해도 이건 아직 끝난 싸움이 아니구나 싶은 상황이에요. 또 다른 굵직한 정치 이슈도 터졌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에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치권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거 제목만 봐도 그냥 지나가기 어려운 내용이죠. 여권에서는 이걸 두고 지라시 수준의 음모론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야권은 대통령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어요. 같은 사안을 두고 한쪽은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고 하고 다른 한쪽은 탄핵과 특검까지 꺼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은 이 의적 자체의 사실 여부뿐 아니라 이 의혹을 어떻게 프레임할 것인지에서도 강하게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공소 취소라는 단어 자체가 워낙 예민하고 무거운 사안이다 보니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공방이 쉽게 잦아들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움직임도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인천시장이 도전한 박찬대 의원과 함께 새우잡이 배를 타며 현장 민심 행보에 나섰습니다. 이 장면만 떠올려도 정치인들이 선거철 민생 현장으로 들어가는 전형적인 그림이 보이죠. 그런데 여기서도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냥 일정 소화가 아니라 인천시장에 도전한 박찬대 의원과 함께 움직였다는 점 그리고 새우잡이 배라는 아주 현장감 강한 공간에서 민심을 챙기겠다는 메시지를 냈다는 점입니다. 반대편 국민의힘 쪽도 흥미롭습니다. 경북지사 후보 면접에서는 사제 간 맞대결 구도가 형성됐다고 해요. 정치 뉴스에서 사제 간 맞대결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사람들 관심이 확 쏠리죠. 누가 누구를 가르쳤고 누가 누구와 경쟁하는지 그 구도 자체가 상징성이 있으니까요. 여기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등 현역 단체장들도 공천 경쟁에서 구제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즉 지금 각 당은 단순히 인물 발표 단계가 아니라 지역별로 상징성 있는 대결 구도와 현역 프리미엄 공천 조정 가능성이 한꺼번에 얽혀 있는 상태입니다. 안보와 수사 이슈도 심상치 않습니다. 2차 종합특별검사가 첫 인지 사건으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내란 가담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첫 인지 사건이라는 말이 주는 무게가 크죠. 특검이 무엇을 첫 번째로 잡느냐는 사실상 전체 수사의 방향과 상징성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검은 합참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출국 금지 조치했고 앞으로 관련자 참고인 조사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라는 이름 내란 가담 의혹이라는 혐의 성격 합참 관계자들에 대한 무더기 출국 금지 참고인 조사 예정까지 다 합쳐보면 이번 수사는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꽤 넓고 깊게 진행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안보라인 인사들이 연루된 의혹은 뉴스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로 누가 조사 대상에 오를지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쿠팡 관련 소식도 눈길을 끕니다. 쿠팡이 최소 72명 규모의 정관 카르텔을 통해 공적 감시망을 무력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표현이 굉장히 강하죠. 최소 72명 규모라는 숫자도 구체적이고 정관 카르텔 공적 감시망 무력화라는 단어도 굉장히 세게 박혀 있습니다. 이 주장을 제기한 곳은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입니다. 경실련은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인사혁신처가 취업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여기서 쟁점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정말 정관 카르텔이 있었는가? 다른 하나는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인사혁신처가 취업 심사를 제대로 했는가입니다. 기업의 인사 네트워크 문제를 넘어서 공직감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까지 묻는 이슈라서 이건 앞으로도 사회적으로 계속 파장을 낳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제 국제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중동 뉴스는 진짜 숨이 턱 막힐 정도로 무겁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랑 가한 전쟁이 12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12일째예요. 단기간 충돌이 아니라 전쟁이 길어지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핵심 변수 중 하나가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지금 이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해협 통행을 독려했지만 이란은 민간 선박 공격을 이어가며 긴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통행을 유지해야 한다고 하고 다른 쪽은 민간 상선과 선박을 압박하면서 현실적으로 위협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곳이 왜 중요하냐, 이런 설명을 새로 덧붙이지 않더라도 뉴스 문장 자체에 이미 답이 있습니다.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입니다. 이 통로가 흔들리면 국제 육아 해상 물류 보험 환율 증시까지 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 양상도 굉장히 소모전으로 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란 전쟁이 3천만 원짜리 드론을 6경억 원짜리 패트리엇 미사일로 유격하는 구도로 번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숫자 대비만 봐도 진짜 전쟁이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무서운 소모전으로 흐를 수 있는지 체감이 되죠. 저렴한 드론을 대량으로 날리고 그걸 훨씬 비싼 방어 체계로 막아내는 방식이 이어지면 공격과 방어 모두 비용 부담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래서인지 트럼프 대통령은 레이저 무기 도입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이 발언도 상당히 상징적이에요. 기존 요격 체계만으로는 비용과 효율성에서 한계를 느끼고 있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호르무즈 해협 불안까지 이어지면서 국제 유가는 급등했고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한 문장 안에 에너지 시장과 금융 시장의 불안이 동시에 담겨 있는 셈입니다. 이라는 더 강한 경고를 내놨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민간 상선 공격을 이어가며 유가가 배럴당 2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배럴당 200달러라는 수치는 그냥 숫자 하나가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들썩일 수 있는 경고선처럼 들립니다. 이에 대응해 국제에너지기구는 사상 최대 규모인 4억 배럴 비축유 방출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임시 처방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즉 비축유 방출은 시장 충격을 단기적으로 완화할 수는 있어도 호르무즈 해협 문제와 전쟁 자체가 계속되면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라는 거죠. 정말 딱 한숨 나오는 부분입니다. 비축유를 풀어도 근본 문제가 안 풀리면 불안은 계속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종전 가능성도 아직 안개 속입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목표를 달성했다고 판단할 때 전쟁이 끝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란은 휴전 메시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양측이 전쟁 종료 조건을 완전히 다르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전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서로 다른 인식을 보이면서 전쟁 장기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같은 상황을 두고 한쪽은 목표 달성 시 종료라고 하고 다른 한쪽은 휴전 메시지 자체를 거부하면 협상 여지가 쉽게 보이지 않죠. 결국 국제사회는 계속 불안한 눈으로 중동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분위기입니다. 이 중동 정세 악화는 우리나라에도 바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우리 기업이 분쟁에 휘말리는 상황에 대비해 법률 대응 지침을 안내하는 등 보호 조치에 나섰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뉴스 논평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기업 보호를 위한 대응 매뉴얼 성격의 조치가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중동 지역 해상 물류 수출입 계약 운송 경로 문제로 예상치 못한 분쟁에 휘말릴 수 있으니 법률 대응 지침까지 안내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태를 현실적인 리스크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부는 물가 대응에도 들어갔습니다.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와 유류세 인하로 물가 충격을 완화하는 한편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추가 원유 확보에도 나섰습니다. 여기서 뉴스가 아주 현실적으로 들어와요. 전쟁 뉴스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 주유소 가격표 물류비 생필품 가격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공식 비축량은 28일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사용 기준으로는 약 넉 달분 수준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숫자를 보면 28일분이면 든든해 보이는데 실제 소비 기준으로 체감하면 약 넉 달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는 점도 체크해야 합니다. 이런 분석은 결국 비축량 숫자만 보고 안심할 수 없다는 분위기를 만들죠.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대목도 있습니다. 열흘 연속 급등하며 리터당 2,000원선을 위협하던 국내 기름값이 중동 사태 이후 처음으로 하락 전환했습니다. 이건 진짜 많은 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뉴스죠. 주유소 지나가면서 가격판 보는 분들 많잖아요. 계속 오르기만 하던 흐름이 일단 꺾였다는 의미가 있으니까요. 다만 이게 추세적인 안정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잠깐 숨 고르기인지 아직은 조심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해 비축률을 전략적으로 방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은 시장 심리를 안정시키고 실제 공급 충격을 줄이기 위한 카드들을 동시에 검토 중인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증시 이야기도 빠질 수 없습니다. 코스피가 장중 한때 570선을 회복하며 이틀째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코스피 570선이라는 숫자 그리고 이틀째 상승이라는 흐름 자체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눈길 가는 대목이죠. 이 상승 배경으로는 주요 기업들의 자사주 소각 계획이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사주 소각은 시장에서 주주 환원 신호로 읽히는 경우가 많다 보니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겁니다. 국제 정세는 불안한데 국내 증시는 이런 기업 정책 신호에 반응하며 힘을 내고 있다는 점이 오늘 금융 뉴스의 묘한 대비처럼 느껴집니다. 사고 소식도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사다리차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량에 연결된 사다리가 놀이터와 인도를 덮쳤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정말 그 한 줄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는 것. 사고 장면 자체만 보면 굉장히 아찔했을 텐데 놀이터와 인도를 덮쳤음에도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는 점은 천만다행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고는 자칫하면 큰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던 만큼 원인 조사와 안전점검 필요성이 분명히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활정책 뉴스도 하나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생리대 가격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한 이후 경기도가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확대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뉴스는 단순히 복지 확대라는 표현으로 넘기기보다 생활비 부담, 청소년 접근성, 실제 구매 편의성까지 건드리는 내용이라는 점이 눈에 들어옵니다. 생리용품은 필요한 순간 반드시 있어야 하는 물품인데 가격 부담과 접근성 문제가 계속 지적되어 왔죠. 그런 점에서 공개 지적 이후 경기도가 지원 확대와 온라인 쇼핑몰 운영 계획까지 내놨다는 점은 정책 반응 속도 측면에서도 주목됩니다. 그리고 건강과 환경이 동시에 걸린 흥미로운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일상 속 미세 플라스틱 위험성이 커지는 가운데 김치 유산균이 장내 미세 플라스틱 배출을 돕는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 소식은 한국인들에게 더 관심이 갈 수밖에 없죠. 김치 유산균이라는 소재 자체가 익숙하기도 하고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단어는 이미 많은 분들이 불안하게 느끼는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연구는 장 건강과 환경 문제를 동시에 연구하는 새로운 가능성으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가 몸속 건강 문제로 연결되고 다시 식품과 유산균 연구로 이어지는 흐름이라서 굉장히 현대적인 주제예요. 앞으로 이런 연구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문화와 관광 분야 소식도 있습니다. 오는 21일 방탄소년단 광화문 공연을 앞두고 정부가 안표 단속에 나섰고 서울시도 인근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공연 하나를 넘어서 도시 전체가 움직이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정부는 이번 공연을 외국인 관광객 3천만 명 시대를 여는 관광 이벤트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방탄소년단 광화문 공연 정부의 안표 단속 서울시의 숙박시설 일제점검 외국인 관광객 3천만 명 시대를 여는 관광 이벤트 구상까지 다 합치면 그냥 콘서트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대형 관광 자산으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문화 콘텐츠의 힘이 어디까지 커졌는지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해요. 공연장 주변 치안 숙박 티켓 거래 도시 운영까지 연결되니 확실히 파급력이 엄청납니다. 마지막으로 날씨까지 챙겨드릴게요. 계절이 바뀌는 시기답게 큰 일교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침 서울 기온은 1도로 쌀쌀하지만 낮에는 1, 3도까지 오르며 어제보다 온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나타나겠습니다. 아침에 얇게 입고 나갔다가 후회하기 쉬운 날도 아니고 반대로 남만 생각해서 너무 두껍게 입었다가 답답할 수도 있는 날이에요. 오늘은 진짜 옷 선택이 중요해 보입니다. 출근길엔 쌀쌀하고 낮엔 좀 풀리는 전형적인 환절기 패턴이니까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전체를 쭉 훑어보면 국내에서는 사법 3법 공포로 재판제도 전반에 큰 변화가 예고됐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윤 어게인 단절 결의문 존중 발언 속에서도 징계 철회와
극우 인사 출당 요구가 이어지며 내부 갈등은 남아있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의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요구 의혹은 여권의 지라시 수준 음모론 반발과 야권의 탄핵 가능성 특검 주장으로 정면 충돌하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박찬대 의원의 인천 현장 행보, 국민의힘 경북지사 후보 면접에서의 사제간 맞대결, 구도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의 공천 경쟁, 구제 가능성까지 지방선거 풍경도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2차 종합특별검사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내란 가담 의혹을 첫 인지사건으로 잡았고, 쿠팡 관련 정관 카르텔 의혹은 최소 72명 규모와 공익감사 청구라는 키워드로 번지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간 전쟁 12일째 상황 속에서 호르무즈 해협 긴장이 핵심 변수로 떠올랐고, 트럼프 대통령의 해협 통행 동료와 레이저 무기 도입 가능성 언급, 이란의 민간 선박 공격과 배럴당 200달러 경고, 국제에너지기구의 4억 배럴 비축유 방출 결정, 그리고 임시 처방에 불과하다는 분석까지 한꺼번에 이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법률 대응, 지침 석유 최고 가격, 지정제 유류세 인하, 추가 원유 확보 공식 비축량 28일분과 실제 사용 기준 약 넉 달분 분석, 그리고 국내 기름값 하락 전환과 비축유 전략적 방출 검토까지 현실 대응에 나선 모습이고요. 그 와중에 코스피는 장중 570선을 회복했고, 송파구 사다리차 사고는 인명피해 없이 끝났으며, 경기도는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확대에 나섰고, 김치 유산균의 장내 미세 플라스틱 배출 연구 결과 방탄소년단 광화문 공연을 계기로 한 암표 단속과 숙박시설 점검, 외국인 관광객 3천만 명 시대구상, 그리고 아침 1도 낮 1~3도의 큰 일교차까지 오늘 하루를 채우는 뉴스들이 정말 촘촘하게 이어졌습니다.